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통합당을 진취적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김종인 위원장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제 첫 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김연아 비대위원 연결해서 좀 상황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전에 현충원 참배하고 첫 비대위가 열렸습니다. 먼저 비대위 내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첫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첫 시작이고 또 막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라는 책임감에 준엄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진지한 시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소개와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도였고요. 예. 알려진 내용들 정도 중심으로 해서 어제는 간략하게 끝이 났습니다. 예. 뒤에 배경에 보니까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변화는 파란색이었고 뒤에 변화는 핑크색으로 적었는데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당에서 지금 필요한 게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정치권에서 변화라는 것만큼 또 식상하게 들리는 것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총선 참패 이후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있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파란색의 변화, 그 변화 위의 변화를 핑크색으로 좀 적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여당보다 더 잘하겠다. 여당을 뛰어넘는 그런 정당이 대한정당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비대위 활동 시작되자마자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 SNS에서 여러 글들이 좀 적혀 있는데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장제원 의원,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 나아가서 자유우파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다. 조혜진 의원도 비대위만 앞에서 달리고 다른 당내 구성원들은 쫓아오라고만 한다. 글쎄요, 좀 반대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비대위가 이제 첫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비대위 안에서 어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논의의 시간이었다면 네. 그 이슈를 갖고 원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변화라는 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아직 지금 그런 것들이 전달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바로 직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전 의원으로서, 예. 지금 원내 의원들과 또 원에 계신 분들, 또 국민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어떤 그 결심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어제 참석했던 이제 원내의원들, 지금 현직 의원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의총이라든가 당내 모임을 통해서 비대위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전달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제는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님도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좀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발표하시겠다라고 해서 약간 좀 뜸을 들이셨는데요. 네. 결국 그것이 원내에 전달될 계기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언론에서 이 비대위에 갖고 있는 관심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비대위 첫 회의에 너무나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네. 저도 원내에 있어봤지만 기사만 접하고 아무것도 내용을 전해 듣지 않으면 이건 뭐야, 우리한테 아직 전해지지 않은 거야,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오해였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 분명히 이 내용들을 원내 전달하고 전파하고 함께하자고 독려하는 그런 시간적인 절차와 또 절차적인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첫날이었습니다만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원내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첫날의 분위기 20대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이 달랐습니까? 네, 일단 그 비대위원들의 구성이 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원내 계신 분들도 초재선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어제의 분위기는 과거보다는 정말 절절하게 변화에 대한 필요성, 또 이제 변화하지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긴박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또 젊은 청년들이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그 원내에 계셨던 김미애 의원님도 굉장히 젊은 축에 포함되는데요. 네. 이 모든 분들이 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목소리를 내셨고 또 앞으로 비대위에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네. 좀 어제 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발언 순서도 기존과는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걸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순서 없이 구분 없이 그냥 시작한 것인지요?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비대위원들끼리 네. 이번에 비대위는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발언 순서를 미리 뭐 정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요. 네. 위원장님께서 공교롭게 발언 순서를 비대위원들한테 먼저 주심으로써 저희가 깨고자 했던 어떤 형식의 틀이 깨지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마 비대위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과거의 미래통합당과 다르네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은 형식적인 절차에서 보여드릴 거라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의 그런 모습도 그것의 하나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좀 기사를 좀 압축적으로 좀 내보내기 위해서 좀 특별 메시지 같은 게 어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없었어요. 예, 이제 보통 저희가 비대위나 최고회의인들을 하게 되면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때는 회의 내용보다 메시지가 더 준비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예상을 뒤엎고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기다렸다가 좀 실망하신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읽은 김종인 위원장님의 어떤 내심은 네. 굉장히 숙고하고 계시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분명히 이제 두 번째 회의에서 뭔가 말씀을 준비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남들이 했던 예전에 했던 특히 말로만 그치는 변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경제 문제를 위중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지금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젠다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장고 중에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큰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진취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뭐 어떤 우리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워낙에 메시지 관리에 탁월하신 분으로 좀 저희가 잘 알고 네, 있어서 맞습니다. 어제 네. 특별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 두 번째 회의에서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예정돼 있어요? 목요일 날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갖습니다. 예.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이 두 번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에서 경제 방점 찍은 것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비대위 산하의 경제혁신위원회 신설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인지 구성원들은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요? 일단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셨고 어제 저희가 이제 커다란 측면에서의 역할 분담만 있었습니다. 네. 저희 비대위 안에서도 경제혁신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경제라는 것이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 그룹에 초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선에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뭐 이번 주 내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혁신위원회라는 것을 큰 줄기로 해서 저희 비대위의 활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보수 쪽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그동안 뭐 성장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좀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에서는 뭐 기본소득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좀 찍고 있어서 기존의 미래통합당의 방향과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가 당면하게 될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통된 상황이면서 우리가 새롭게 당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저는 경제정책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줄곧 강조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시대 정신과 함께하겠다. 변화된 시대에 같이 거기에 수긍하는 변화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제 정책도 보수든 진보든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내용들을 쏟아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면면히 보시면 과거 보수 정권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 많이 살아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전통적인 집권 여당의 지지자들 측면에서는 이게 민주당 경제정책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책을 그렇게 펴는 이유에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과거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꽤 지속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저승장의 늪이라고 볼 수 있는 오랜 침체를 예고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의 경제정책이 지금보다 좀 지속 가능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참고 있는 이런 고난의 시대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기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연아 비대위원 연결해서 통합당 비대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여당이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177석 범여권으로 따지면 180석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통합당이 나아갈 방향 정할 때 이제 민주당을 거대 여당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예,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원내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내에 어떤 전략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가 작더라도 여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견제와 균형은 야당의 고유의 책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가 줄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특히 원내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견제와 균형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보다 비대해지고 힘이 세진 여당이 야당의 견제와 균형을 과거보다 더 심하게 발목 잡기니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일방적으로 독주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이상의 변화라는 슬로건 안에서는 집권 여당을 인정하고 집권 여당보다 더 일을 잘하는 또 괜찮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는데요. 네. 여당도 야당의 지적을 단순히 발목 잡기가 아니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지점으로 인정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협치가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법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민생 지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큰 줄기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 개선 등을 위해서 세액 감면이라든가 매출액 상익 기준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 등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경제적 위험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이고요.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의 푸드 쿠폰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를 아마 좀 영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인해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도 이번에 내용이 담고 있고요. 예. 또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형화시킨다거나 임차 건물에 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대규모 3차 추경을 정부가 지금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 3차 추경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글쎄요, 내부적으로 3차 추경의 내용을 좀 봐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뭔가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과 취지가 큰 무리가 없다면 아마 국회에서 같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네.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3차 추경에 앞서서 지금 원구성을 갖고 좀 여야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3차 추경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조기에 시행하고 싶다고 하면 원내 구성에 있어서 야당에게 조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경이 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국회 지금 21대 개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원구성 협상이 안 되는데 개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리 없고요. 네. 개원이 안 되면 또 3차 추경이 논의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177석을 가졌다고 해서 야당을 무시하고 개원하고 밀어붙인다. 글쎄요.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저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협상의 카드로 지금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좀 당 쇄신에 대한 중간 목표치 같은 게 있으면 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스케줄과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들을 아직 하지는 못했고 어제 정말 그야말로 네. 상견례 정도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목표와 또 어떤 성과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제가 일하시는 스타일을 견주어 볼 때 네. 초반은 좀 더디지만 저희가 세팅이 되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한 달 정도 지나야 지금 언론에서 또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세팅까지 한 달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 입장에서 한 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네. 예, 또 저희가 총선 이후에 지금 이제 당의 좀 내부에 수습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해서 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세팅 완료되면 그때 다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현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